우리는 저번 시간에 뉴럴 네트워크에 손실함수를 부여를 해서 그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로 삼았어요. 근데 손실함수는 페널티 점수여서 손실함수 값이 크다는 얘기는 그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안 좋다는 얘기고, 손실함수의 값이 낮다는 얘기는 그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좋다는 얘기였어요. 두 가지 손실함수를 생각했는데, 두 손실함수 다 이제 그 두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다 이제 데이터를 넣으면 그 뉴럴 네트워크는 확률 분포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죠. 그리고 정답을 원활 인코딩하면 역시 확률 분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두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였는데, 첫 번째 생각한 손실함수인 평균 제곱 오차는 아주 자연스러웠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한 평면상에서의 정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리고 3차원 공간상에서의 정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그냥 일반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빼서 제곱해서 더하는 그 텀을 그냥 더 늘려주는 거였죠. 그리고 나중에 미분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루트를 없애주고 앞에 2분의 1을 곱해줬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생각한 손실함수인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는 이게 왜 두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지 좀 느낌이 안 오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재는 손실함수를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만 써요. 그리고 밑바닥부터 시작한 딥러닝2에서도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자연어 처리 배울 때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말고도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나 퍼플렉시티 같은 그 정보 이론의 중요한 개념들을 또 써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그 정보 이론의 이제 기초 개념들을 이렇게 증명 없이 그냥 요약을 해볼게요. 참고 문헌은 이제 요거예요. 토마스와 커버의 이제 Elements of Information Theory라는 책인데, 여기서 이제 앞부분을 이제 증명 없이 요약을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참고 문헌이 이제 영어로 써진 책이어가지고 PPT를 이제 영어로 작성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X가 디스크릿 랜덤 베어리어블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산 확률 변수란 얘기죠. 값을 연속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 취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값을 이제 유한계를 취하는 경우만 이제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확률 변수가 주어지면 이제 확률 분포가 나오죠. 이제 확률 변수 이 라지 x가 뭐 어떤 특정한 값을 취할 이제 그 확률들이 이제 각각 다 있을 테니까 이제 확률 분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기호는 이제 h라고 쓰고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는 이제 이 확률 변수 중에서 특히 그 확률 변수가 만들어내는 이 확률 분포에 의해서만 이제 결정이 돼요. 이 수식을 보시면 복잡해 보이는데, 뭐 실제 계산 연습을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동전 던지는 거 생각을 해볼게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이 이제 2분의 1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이제 맨 처음 뭘 하냐면은 x 로그 x를 취해요. 그러면 2분의 1 로그 2분의 1, 2분의 1 로그 2분의 1. 그 다음에 더해요. 그럼 더하면 이제 로그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여기 로그 밑은 자연로그 2가 아니라 그 자연수 2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서 전체적으로 1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동전 던지는 그 확률 변수의 엔트로피 값은 1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확률 분포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x 로그 x를 이렇게 취해주고, 그 다음에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로그의 밑은 방금 말했다시피 이제 밑이 2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로그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밑이 10이었잖아요. 그런데 대학 이후에는 이제 그 로그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10이 아니라 자연로그 2예요. 그 로그 밑에 그 10이 오는 상황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끝나고, 대학 이후에서는 사실상 이제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정보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정보 이론은 컴퓨터 사이언스와 이제 정보통신의 이제 기초가 되는 수학인데, 컴퓨터의 언어가 이제 이진법이잖아요. 0과 1. 그래서 이 로그 밑에 아무것도 안 썼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 밑이 이제 자연수 2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률이 이제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0 곱하기 로그 0인데, 로그 0은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보 이론에서는 0 곱하기 로그 0을 0이라고 이제 약속을 해요. 마음대로 약속한 건 아니고 이제 다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극한을 생각을 할게요. x 로그 x. 요의 극한은 우리가 이제 x를 이제 t분의 1이라고 치환을 하면 t는 무한대로 가고 t분의 로그 t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로그니까 이렇게 바뀔 거고 로피탈 정리를 써보면 분모 미분하고 분자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분모 미분하면 1, 분자 미분하면 t분의 1. 그래서 0이 돼요. 그래서 이제 x 로그 x의 극한값,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0 곱하기 로그 0은 이제 0이라고 이제 정보 이론에서는 약속을 해요. 동전 던지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요건 이제 그 사기꾼들이 쓰는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앞면 나올 확률하고 뒷면 나올 확률이 동일한 게 아니라 이제 앞면 나올 확률이 이제 p고 뒷면 나올 확률이 1-p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엔트로피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여기다가 x 로그 x 취하고 또 여기다가 또 x 로그 x 취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1을 곱해주죠. 이게 이제 그 앞면 나올 확률이 p고 뒷면 나올 확률이 1-p인 그런 그 확률 변수의 엔트로피 값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p가 2분의 1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앞면 나올 확률하고 뒷면 나올 확률이 동일하면 요거는 이제 2분의 1 곱하기 로그 2분의 1. 밑이 2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서 이제 요 앞에 값은 이제 2분의 1이 나오고 또 요거 2분의 1을 또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 2분의 1이니까 역시 이제 동일하게 돼서 이제 엔트로피 값은 1이 나와요. 그래서 앞면 나올 확률하고 뒷면 나올 확률이 동일한 그런 동전을 던지는 경우에는 이제 엔트로피 값이 이제 1이 나오고 이제 p가 이제 0인 경우 p가 0이라는 얘기는 이제 앞면 나올 확률이 0이에요. 뒷면 나올 확률이 1이에요. 다시 말해서 동전을 던지면 무조건 뒷면만 나온다는 얘기죠. p에다 0을 집어넣으면 0 곱하기 로그 0. 0 곱하기 로그 0은 우리가 이렇게 0이라고 약속을 했죠. 그 이유는 x 로그 x의 그 극한값,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이제 0이기 때문에 이제 합리화가 됐어요. 이건 0이고 0을 집어넣으면 1 곱하기 로그 1이니까 이제 0 해서 무조건 뒷면만 나오는 경우는 요 엔트로피 값이 0이 나왔어요. 또 p가 이제 1인 경우,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이제 무조건 앞면만 나온다. 이러면 1 곱하기 로그 1이니까 0이고 0 곱하기 로그 0은 이제 약속이 이제 0이었죠. 그래서 이제 0이 나와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앞면하고 뒷면 나올 확률이 동일할 때는 엔트로피 값이 1이고 무조건 앞면이 나오거나 무조건 뒷면이 나오면 엔트로피 값은 0이 나온다는 거예요. 좀 더 이제 복잡한 확률 분포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엔트로피 값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확률에다가 x 로그 x 취하고 그리고 이 확률에다가 x 로그 x 취하고 그리고 이 확률에다가 또 x 로그 x 취하고 또 이 확률에다가 x 로그 x를 취하고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줘요. 그러면 이 엔트로피 값은 4분의 7이 나와요. 그 다음은 이제 The Game of 20 Questions인데 이거 이제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익숙한 거예요. 뭐냐면 이제 20곡이에요. 20곡에 이제 20곡에를 하는데 20곡이 이제 OX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방금 전에 본 문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카드를 들고 있는데 그 카드가 이제 A가 적혀 있을 수도 있고 B가 적혀 있을 수도 있고 C가 적혀 있을 수도 있고 D가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이 각각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대방이 이걸 맞추는 거예요. A라는 카드를 들고 있는지 B라는 카드를 들고 있는지 C라는 카드를 들고 있는지 D라는 카드를 들고 있는지를 그러면 맨 먼저 이제 질문을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20곡이니까 OX 문제예요. 그러니까 A를 들고 있습니까? 또는 B를 들고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할 때 뭘 들고 있냐라고 질문을 하겠어요? A를 들고 있냐고 질문을 하겠죠. 왜냐하면 A의 확률이 지금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질문은 A를 들고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 들고 있으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고, 뭐 안 들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뭘 물어볼 거예요? A를 배제하고 나면 그 다음에 확률이 제일 높은 거는 이제 B니까 B를 들고 있습니까? 라고 식으로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20곡의 게임에 대해서 이제 요 질문의 개수의 기대값, 질문의 개수의 기대값을 이제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하나로 끝나는 경우는 뭐예요? 이제 효율적으로 물어볼 때는 이제 아까 전에 A의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A를 들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텐데, 만약 A를 들고 있으면은 예! 하고서는 게임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 경우는 이제 질문의 횟수가 한 번이고, 그때는 확률이 A를 들고 있을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이 기대값의 이제 정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질문의 개수 하나, 그리고 A를 들고 있을 확률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질문의 개수가 이제 두 개가 될 경우는 A를 들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질문을 하는 방식은 B를 들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B의 확률이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크니까. 그러면 이제 B를 들고 있습니다. Yes 하면은 이제 게임이 끝나죠. 그 경우는 이제 2가 되고, 질문의 개수가 이제 두 개가 되고, 확률은 이제 B를 들고 있을 확률, 요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의 개수가 이제 3개가 되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경우는 이제 이제 C하고 D의 확률이 동일을 하니까, 사실 그 다음에는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 따로 없어요. 뭐 C를 들고 있냐, 또는 D를 들고 있냐,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이제 동일하죠. 뭐 예를 들면 이제 C를 들고 있냐라고 이제 물어볼게요. C를 들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처음에 이제는 이제 A를 들고 있냐고 물어보겠죠. 아니요. B를 들고 있습니까? 또 아니요. C를 들고 있습니까? 하면, C를 들고 있다고 하면 이제 yes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제 3번으로 끝나는데, 만일에 D를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D를 들고 있어도 그러면 질문이 4번으로 늘어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남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A를 들고 있습니까? 아니요. B를 들고 있습니까? 아니요. C를 들고 있습니까? 아니요 라고 하면 더 물어볼 필요가 없이 바로 D가 나옵니다. 그 경우도 역시 이제 그 질문의 개수가 이제 3이고, 뭐 C를 들고 있건 D를 들고 있건 확률은 8분의 1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경우, 이제 CD 다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곱하기 2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요 질문의 개수의 기대값은 4분의 7이 나와요. 근데 4분의 7이 뭐였냐? 요 앞에서, 이 확률 변수의 엔트로피 값이었거든요. 이게 사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뭐 나중에 이제 그 엔트로피의 의미를 이제 더, 자세히 볼 텐데, 이게 다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좀 더 복잡한 예제 볼게요. 이제 8마리의 말이 이제 경주를 하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 말이 우승할 확률 50%, 뭐 두 번째 말이 우승할 확률 25%,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요 8마리 말이 경주에 대한 엔트로피 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x 로그 x 취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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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제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다 이제 x 로그 x를 취하는데, 전부 4개가 있으니까 앞에 4를 곱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더하고 앞에 이제 마이너스를 곱해줘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거 밑이 2예요. 뭐 이게 계산이 이제 다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밑이 2니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64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 값은 2가 나와요. 여기 이제 이안 스튜어트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1학년 때 배운 그 미적분학 교재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미적분학 책의 이제 저자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정석의 저자, 그러니까 홍성대 씨의 이제 세계화 버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이안 스튜어트가 쓴 책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세상을 바꾼 17가지 시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사에서 뭐 이제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17가지의 이제 그 수식을 적어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는 책인데, 보시면 이제 익숙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수식들이니까 첫 번째 보시면 뭐 피타고라스 정리, 뭐 로그, 왜 곱을 합으로 바꾸니까 로그의 성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미분계수, 그리고 뭐 만류인력의 법칙, 뭐 등등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당당하게도 여기에 그 우리가 여태까지 본 그 엔트로피의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미분계수의 정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중요한 수식이라는 거예요. 요 분은 이제 클로드 셰넌이라는 분인데, 그 정보 이론을 이제 창시한 분이에요. 외모에서 천재의 포스가 느껴지죠. 근데 이 클로드 셰넌은 이제 정보 이론을 창시를 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그 굵직굵직한 정리들을 이분이 거의 많이 만드셨는데, 사실 수학에서 이러기가 이제 사실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이 정보 이론에서는 이 클로드 셰넌이 거의 이제 그 가십니다, 가. 예. 그래서 이안 스튜어트의 그 책에 보시다시피 그 수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거 17가지의 식에 들어갈 정도로 막 피타고라스 정리나 뭐 로그 공식이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엔트로피가 그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왜 중요한지를 볼게요. 엔트로피의 이제 의미를 볼 텐데, 이 엔트로피의 이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불확실성을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현대과학의 특징이 뭐냐면 뭐든지 측정을 하고 계량화를 하는데, 심지어는 뭐도 계량화를 하냐면 이 불확실성을 계량화를 해요. 그 불확실성을 계량화한 게 이 엔트로피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제 주장이고, 이제 이 이후부터는 그 주장에 대한 이제 근거들을 이제 쭉 될 텐데, 요거 이제 앞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P, 뒷면이 나올 확률이 이제 1-P인 경우에 이제 그 엔트로피 포뮬라예요. P에다가 X 로그 X치하고 1-P에다가 X 로그 X치하고 더하고 그다음에 -C를 곱해줬죠. 뭐 이건 일변수 함수니까 이렇게 평면상의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 간단한 계산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게 0.5일 때 이제 1이었잖아요. 그리고 1하고 0일 때는 0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동전을 던질 때 그러니까 그 동전이 이제 페어 코인이 아니에요. 언페어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쓰는 동전이라서 이제 앞면하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이제 꼭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할 때, 이 동전의 불확실성이 언제 제일 커지겠냐? 그러니까 그 앞면에 나올 확률이 언제일 때 이 동전의 그 불확실성이 제일 커지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앞면하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동일할 때가 사실 불확실성이 제일 커질 때예요. 그러니까 요거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무조건 던지면 앞면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경우는 불확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 값이 0이죠. 요거는 무조건 뒷면이 나온다는 얘기고, 이 경우도 역시 불확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엔트로피 값이 0이었죠. 그래서 요 예를 보면 이제 앞에 주장, 엔트로피는 이제 그 불확실성을 계량화한다라는 그 주장의 이제 근거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복잡한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주사위 생각해 볼게요. 주사위를 던질 때 언제 불확실성이 제일 커지겠어요? 1부터 6까지 그 눈의 확률이 6분의 1로 이제 고를 때가 사실 그때가 불확실성이 제일 커지죠. 만약에 특정한 눈의 확률이 더 커진다고 하면 이 불확실성이 낮아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방금 전에 한 얘기를 이제 더 일반화한 건데, 요 엔트로피 값은 뭐 값이 한없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걸 못 넘어요. 요거는 뭐냐면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엔트로피는 그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의 개수의 로그를 취하는 거를 이제 못 넘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언제 같아지냐면 이 확률 변수가 이제 균등 분포를 취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동전 던지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동전은 이제 앞면, 뒷면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취하니까 요건 이제 2가 되겠죠. 이게 밑이 2니까 이제 요건 이제 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 값이 1을 못 넘고, 언제 이 등식이 성립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엔트로피가 언제 1이 되느냐? 이 동전의 확률 분포가 이제 균등 분포일 때, 그러니까 앞면하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동일할 때, 그때가 이제 요 등식이 성립해서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1이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주사위 던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정리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주사위의 눈이 다 그 확률적으로 이제 고를 때가 이제 그 불확실성이 이제 제일 커진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제일 커져요. 그때는 뭐가 되냐면, 요 값이 이제 그 이제 주사위 던지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전부 6개가 나오니까 로그 6. 로그 6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질 때 그 엔트로피 값을. 근데 그 주사위 눈의 확률이 언제일 때 로그 6 그 최대값을 취하느냐? 그 각 눈의 확률이 모두 동일할 때라는 거예요. 역시 그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확실성이 제일 클 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나오는데, 이제 컨디셔널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왜 조건부 확률 할 때 그 조건부를 뜻해요. 컨디셔널은 이제 조건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확률 변수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이제 그 조건 X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라는 이제 확률 변수를 이제 가정을 하고 나서 이제 확률 변수 Y를 생각을 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이 엔트로피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이제 값을 이제 하나하나 취할 거 아니에요? 이제 첫 번째 값에 대해서
취했을 경우에 확률 변수 y의 엔트로피에다가 확률 변수 x가 스몰 x를 취한다고 했으니까 그 확률 값을 곱하고 또 이 확률 변수 이 라지 x가 또 다른 값을 또 취할 거 아니에요? 그 경우에 또 확률 변수 y의 엔트로피 값을 또 그 다른 값의 그 확률을 또 곱하고 그걸 이제 다 더하는 거예요. 수식을 정리하면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이제 해석을 하면 지금 요거하고 이제 마이너스 1 곱해주죠. 여기다가 이제 그 확률을 곱하고 다 더했으니까 결국에는 요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값의 이제 그 기대값이라고 이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컨디셔널 엔트로피 좀 예를 볼게요. 이런 이제 확률 분포 테이블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요거를 이제 다 더하면 2분의 1이 나오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 더하면 4분의 1이 나오고 그리고 요거를 다 더하면 8분의 1이 나오고 그리고 요거를 다 더하면 8분의 1이 나와요. 요게 이제 x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고 그리고 요거를 다 더하면 4분의 1이 나오고 요거를 다 더하면 4분의 1이 나오고 요걸 다 더하면 4분의 1이 나오고 요걸 다 더하면 역시 4분의 1이 나와요. 이게 이제 y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요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정의가 뭐냐면 요 확률 변수 y가 이제 값을 이제 차곡차곡 취하는 경우를 이제 다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확률 변수는 y는 뭘 취하냐면 이제 1, 2, 3, 4를 취할 텐데 처음에 이제 1을 취할 경우에 이제 확률 변수 x의 이제 엔트로피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y가 이제 1을 취하는 경우니까 이제 요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확률 분포가 아니에요. 왜냐면 다 더하면 그 1이 아니거든요. 이게 다 더하면 뭐가 되냐면 요거죠. 4분의 1. 그래서 이 확률 변수로 확률 분포가 되게 하려면 요 4를 이제 곱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다 더해서 이제 1이 될 테니까 이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32분의 1에다가 요거의 역수 4를 곱해 주면 이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y가 1을 취할 경우에 이제 x의 확률 분포는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의 이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4분의 7이고 그리고 앞에 이 y가 1을 취할 확률 요 4분의 1을 곱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y가 이제 2를 취할 경우에 이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y가 이제 2를 취한다는 얘기는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다 더하면 1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더하면 이제 4분의 1이죠. 그래서 4를 곱해줘서 4분의 1, 2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요게 나오고요. 요거의 이제 엔트로피 값을 구하고 앞에 y가 이제 2를 취할 확률 요 4분의 1을 또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계산을 하고 나면 8분의 11이 나와요. 요것도 이제 비슷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요 경우는 뭐냐면 x가 1을 취할 경우 확률 변수 y의 그 확률 분포를 구하고 엔트로피 값 구하고 거기다가 이제 x가 1을 취할 확률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또 x가 2를 취할 경우에 그 y의 이제 확률 분포를 구하고 또 거기다 이제 x가 2를 취할 확률을 곱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더하는 식으로 하면 8분의 13. 그래서 이 두 값이 같을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달라지고요. 이게 보시면 이제 엔트로피 값이 이렇게 컨디셔닝 한다고 하는데 이 조건부 그러니까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생각을 하면 이 엔트로피 값이 더 줄어들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불확실성을 계량화한다는 이제 주장의 이제 근거 중에 이제 하나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해서 x가 있는데 뭔가 다른 걸 가정을 하면 그 불확실성은 이제 줄어들겠죠.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 얘의 경우에도 지금 요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이제 8분의 11이 나왔는데 요거잖아요. 원래 x의 엔트로피 값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예요. 뭐냐면 요거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8분의 1에서 엔트로피 값이 4분의 7이 나왔는데
이게 4분의 7은 이제 8분의 14잖아요. 그러니까 8분의 14에서 8분의 11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제 그 가정을 하면 불확실성이 이제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등식이 언제 성립하느냐? 두 확률 변수가 이제 독립일 때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보통은 뭔가 가정을 하고 나면은 그 불확실성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둘이 독립일 경우, 그러니까 서로 상관이 없을 때는 그 불확실성이 줄어들지가 않겠죠. 예를 들면 그 주사위를 던지는 거하고 동전 던지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동전을 던진 게 앞면이 나왔냐 뒷면이 나왔냐 그걸 알았다고 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불확실성이 이렇게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확률 변수가 이렇게 독립일 경우에는 이 컨디셔닝을 해도 이 엔트로피 값이 줄어들지 않고 그거를 좀 더 해석을 하면 서로 상관없을 때는 가정을 해도 불확실성이 이제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필요충분 조건 관계여가지고 이렇게 컨디셔닝을 해도 안 줄어든다는 거랑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라는 얘기는 동치예요.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를 안다라는 거는 이 확률 변수 x의 불확실성을 이제 줄여준다는 거예요. 안 줄여주면 두 개가 서로 독립이라는 거죠. 요 예는 교재에서 나온 예고 좀 더 간단한 예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주사위를 던지는데 이제 확률 변수 이제 x를 1, 2, 3, 4, 5, 6을 취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확률 변수 y를 이제 홀짝을 취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 확률 변수 이제 y를 가정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홀수가 나은지 짝수인지를 알면 불확실성이 줄어들죠. 홀수일 경우는 어떻게 그 가능성이 1, 3, 5로 줄어들고 짝수일 경우는 이제 2, 4, 6으로 줄어드니까 이 가능성이 이제 더 줄어든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계산을 해보면 x가 이제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제 1, 2, 3, 4, 5, 6을 취하는 확률 변수고 y는 이제 홀짝을 취하는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 x의 엔트로피는 이제 계산하기 쉽죠. 왜냐하면 지금 주사위가 그 확률이 다 동일을 하다고 눈의 확률이 다 동일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 경우는 그 답이 뭐였냐면 로그하고 취하는 값의 개수, 그러니까 로그 6이었어요. 그런데 y를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제 구하는 그 포뮬러가 어떻게 됐죠? 먼저 y가 이제 홀수를 취하는 경우, y가 이제 홀수를 취하는 경우는 이제 x가 취하는 값이 이제 1, 3, 5고 그 경우는 이제 그 확률 분포가 이제 다 동일하게 이제 3분의 1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값이 로그 이제 취하는 값이 3, 균등 분포니까, 그리고 앞에 이제 홀수를 취할 확률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더하기 이번에는 y가 이번에 그 짝수를 취할 경우는 확률 변수 x가 이제 2, 4, 6을 취할 테고 이제 다 동일하게 확률이 3분의 1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균등 분포니까 로그 이게 취하는 값의 개수 3, 그리고 짝수를 취할 확률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로그 3이 돼요. 보시면 이제 로그 6보다 이제 로그 3이 작죠. 이번엔 두 개를 이제 바꾼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hy. 역시 균등분포죠.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로그 취하는 값의 개수에서 1이 되고, 이번에는 x를 가정하고 그 y의 그 엔트로피를 구하면, 요건 이제 다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의 이제 철학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불확실성을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x의 값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홀짝인지 바로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굳이 다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이제 0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순서 바꿔도 역시 이제 다르게 나오고, 여기 x를 가정하면 요 엔트로피 값이 이게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의 정도가 이제 1이었는데, 요건 이제 x를 알 경우는 이 홀짝이 완전히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이제 사라졌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방금 이제 본 예처럼 이제 요 엔트로피 값이 0이었을 경우, 그 경우는 이제 그 x를 경우에는 y의 불확실성이 이제 사라졌다는 걸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y가 x의 함수다. 다시 말해서 불확실성이 x를 알 경우에 y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y가 x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된다는 얘기죠. 결정된다는 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0이라는 얘기는 그게 이제 프라볼리스틱한 상황이 아니라 디터미니스틱,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x를 알았을 경우에 y의 엔트로피가 0이다. 그 얘기는 x를 알았을 경우에 y의 불확실성이 없다는 얘기고, 그 경우는 결정론적이라는 얘기고, 그건 다시 말해서 y가 x의 함수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이제 엔트로피는 이제 불확실성을 계량화하는 그 개념이다라는 걸 봤고, 이 엔트로피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정의한다라는 게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두 확률 변수 x하고 y가 있는데 둘 사이에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번역은 이제 상호 정보량으로 번역을 하는데, 정의를 이렇게 해요. 요거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요거 앞에 확률이 곱해져 있고 이제 다 더한 거니까, 다시 말해서 요 값에 이제 그 기대값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쭉 풀었으면 전개를 해보면, 뭐 우리가 증명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수식보다는 요 정의보다는 이렇게 전개를 하고 나면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요거는 이제 x의 엔트로피라는 건 x의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y를 알았을 경우에 x의 불확실성이에요. y를 알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보통은 더 줄어들고 서로 상관없는, 그러니까 독립인 경우에는 이제 안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이제 더 커요. 줄어든 게 왜 줄어들었겠어요? y를 알았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y가 x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이제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걸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줄어든 양, 그 불확실성이 얼마나 줄어들었냐라는 게 이 확률 변수 y가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라는 거예요. 정보 양을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요. 그리고 두 개를 이제 바꿔서도 두 개 이제 동의를 한데, 이거는 뭐냐면 y의 불확실성, 그리고 x를 알았을 경우에 y의 불확실성이고 더 줄어들죠. 그러면 얼마만큼 줄어들었냐? x가 y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이제 그 확률 변수 y를 알므로써 그 x의 불확실성이 얼만큼 줄어들었는가, 그걸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정보의 이제 수학적인 정의죠. 근데 이제 두 개가 같다라는 거는 이제 해석을 하면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 y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큼 확률 변수가 y가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y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나 y가 x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뮤추얼 인포메이션 계산 간단한 예를 볼게요. 요 확률 테이블은 이제 앞에서 본 거였고, 그리고 이제 요 확률 변수 x의 이 확률 분포는 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였어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요거는 이제 앞에서 왜 ABCD 20곡에 생각할 때 했던 확률 분포였고, 이제 엔트로피 값이 4분의 7이었죠. 그리고 y를 알았을 경우에 이제 x의 엔트로피 값은 이제 앞에서 계산한 게 이제 8분의 11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이제 빼면 이제 8분의 3이 두 확률 변수 x와 y의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하면, 원래 이제 확률 변수 x의 엔트로피,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4분의 7이었는데 y를 알므로써 엔트로피 값이 다시 말해서 불확실성이 8분의 1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줄어든 차이가 바로 확률 변수 y가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거꾸로도 쓰면 이제 hy 빼기 hy 바 x 해도 이제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뮤추얼 인포메이션 값은 이제 항상 0 이상이고, 왜 그러냐면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정의가 이 x의 엔트로피에서 y를 알았을 경우에 x의 이제 엔트로피 값을 이제 뺀 걸로 이제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오른쪽이 이제 왼쪽보다 더 작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이제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제 y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항상 0 이상이고, 그리고 이게 0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0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 왼쪽 오른쪽이 이제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y를 알아도 이제 불확실성이 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경우가 뭐냐면 이제 서로 이제 그 독립이라는 얘기죠. 서로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뮤추얼 인포메이션 값은 항상 0 이상이고, 그게 이제 뭘 계량화하느냐? 한 확률 변수가 다른 확률 변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량을 이제 계량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0일 필요 충분 조건이, 다시 말해서 서로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필요 충분 조건이 서로 독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엔트로피를 이제 그 불확실성을 계량화하는 양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엔트로피에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이 정보를 압축할 때 한없이 압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한계 지점이 있거든요. 그 한계 지점이 바로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모스 보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유난히 짧은 게 있죠. 뭐 E나 아니면 I, 그리고 T, 이런 것도 짧아요. 그에 반해서 뭐 X, Y, Z 이런 거 이제 길죠. 요 등장하는 이 알파벳이 뭐로 나열을 한 거냐면은 영어 단어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알파벳 순으로 이제 나열을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스 보호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 게 이제 정하는 게 이제 합리적이냐면, 자주 쓰는 알파벳은 가급적이면 간결한 모스 보호를 우리가 대응을 시키고, 잘 안 쓰는 알파벳은 좀 긴 모스 보호를 이제 부여를 하는 게 이제 합리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스 부호는 어차피 조합이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은 모스 부호는 자주 쓰는 알파벳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긴 그 모스 부호는 잘 안 쓰는 알파벳에 이제 부여를 하는 게 그게 이제 합리적이겠죠. 사실은 우리가 키보드 자판도 역시 이제 그런 원리예요. 이게 키보드 자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치기 편한 위치에 있는 게 자주 등장하는 알파벳이고, 그리고 이제 치기 힘든 위치에 있는 것들이 잘 안 쓰이는 이제 알파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보낼 때 이렇게 코드로 이제 바꿔서 특히 이제 이진 코드로 바꿔서 이제 보낼 텐데, 정보통신에서는 동일한 정보를 보내더라도 이렇게 앞에 몰스보나 아니면은 키보드 자판처럼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보내는 걸 이제 생각을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뭘 생각하냐면, 이 코드의 길이의 이제 기대값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내고 싶은 단어를 이제 코드로 바꿨을 때 그 코드의 길이에요.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확률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글 중에서 요 단어가 등장할 확률, 다시 말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전체 이 뭐 알파벳들 중에서 이 알파벳이 등장 횟수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보낸다라는 얘기는 코드의 길이의 기대값을 가급적이면 낮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 몰스 부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1, 2, 3, 4를 이제 바이너리 코드로 바꿔서 이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예에서는 이제 1을 0으로 바꿨고, 2를 1, 0으로 바꿨고, 3을 1, 1, 0으로 바꿨고, 4를 1, 1, 1로 바꿨는데, 1, 2, 3, 4가 등장할 확률이 동일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1이 굉장히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절반이 이제 1이고, 2는 이제 전체 컨텍스트 중에 25%만 등장을 하고, 뭐 3하고 4는 각각 12.5%만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방식으로 이제 코드를 보냈을 때의 코드의 길이의 기대값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코드의 길이가 1이죠.
1에다가 이제 요게 그 등장 빈도를 생각을 하면 이제 50%가 등장을 하니까 앞에 2분의 1을 곱해줬고, 요건 코드의 길이가 2고 등장 빈도가 이제 생각하면 4분의 1,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코드의 길이가 3이고 등장 빈도를 생각하면 8분의 1이에요. 그래서 코드의 길이의 기대값은 이제 4분의 7인데,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1, 2, 3, 4를 그 이진 코드로 바꿔서 이제 보낸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단순한 방법은 요거예요. 1, 2, 3, 4를 가장 단순하게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00, 01, 10, 1.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총 이제 그 2비트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코드의 길이의 기대값은 전부 이게 그 2이기 때문에 이제 평균을 해보면 2죠. 근데 이거에 반해서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드의 길이의 기대값이 이제 4분의 7, 2는 이제 4분의 8이니까 이제 더 짧아졌죠.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단순히 00, 01, 10, 11로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바꿔서 보내는 게 그 전송하는 그 데이터 전송 그 양이 더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어디서 봤던 예냐면 그 앞에서 이제 그 ABCD 그 카드 가지고 있고 이제 20곡의 그 게임 하는 그 문제에서 봤던 이제 그 확률 분포인데 그 문제는 이제 무슨 상관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이게 A라는 카드를 들고 있을 확률이었잖아요. 그 경우는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은 A를 들고 있습니까? 동그라미는 이제 yes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의 길이가 1이고 확률이 이제 2분의 1을 곱했고, 만약에 B를 들고 있었다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A를 들고 있습니까? 하면 아니요. 1이 아니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예 하면 이제 그 질문의 길이가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C나 D를 들고 있었다고 하면 A를 들고 있습니까? 아니요. B를 들고 있습니까? 아니요. C를 들고 있습니까?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앞에 사실 20곡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그 가장 그 코드를 이제 짧게 압축해서 전송하는 그 방법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해요. 사실 본질적으로 같아요. 두 문제는. 근데 코드를 보낼 때 이제 아무렇게나 이제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싱귤러라는 거는 이제 1대1 대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 2, 3, 4를 보내는데 그 이진 코드를 보낼 때 요 4개 다 빵빵빵빵으로 보내면 짧죠. 짧은데 사실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싱귤러는 이제 1대1 대응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를 보낼 때는 최소한 그 단어들을 코드로 바꿀 때 1대1 대응은 돼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난 싱귤러고, 그리고 또 보냈을 때 이게 유니클리 디코더, 그러니까 해석이 이게 유일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요 010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게 해석의 여지가 이제 다분한 게 여기 14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0, 10 이렇게 하면 이제 14를 보냈다고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요걸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를 보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이제 31, 31 해서 요걸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이제 그 코드를 받는 사람이 해석의 여지가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그 좋게 보내는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또 다른 조건이 붙는데 그게 이제 디코더, 유니클리 디코더블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이제 여기 이제 이게 not instantaneous라고 하는데 이제 instantaneous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석이 이제 바로바로 돼야 돼요. 이러면 이제 여기 이제 1, 2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면 받는 사람이 3을 보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 전송이 안 끝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0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이게 3인가? 아니면 다음에 더 0이라는 게 와가지고 4가로 해석이 되는 건가? 이렇게 그 기다리다 보면 이제 그 해석이 될 수가, 다른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보낼 때 이제 조건은 뭐냐면 요게 붙어야 돼요. 인스턴테니어스가, 그러니까 일단 그 난싱귤러여야 되고, 그러니까 단어들을 이제 코드로 바꿀 때 유일한 그 1대1 대응 관계여야 되고,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유니클리 디코더블 해야 돼. 유일하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받은 코드에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앞에서 본 거는 요 제일 작은 인스턴테니어스 코드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해석이 되는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요게 되는 거예요. 이제 셰넌의 정리인데,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어를 이제 코드로 바꿔가지고 이제 전송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그 전송 데이터의 양이 작기를 바라고, 그게 이제 사실 데이터의 이제 압축인데, 그게 한없이 데이터를 압축할 수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 값이 있는데, 그 한계 값이 바로 엔트로피라는 거예요. 엔트로피 이제 두 번째 의미예요. 우리가 앞에서 본 거는 엔트로피는 불확실성을 계량화하는 개념이라고 봤는데, 또 다른 의미는 이 정보를 보낼 때, 이제 코드로 바꿔서 정보를 보낼 때, 이 가급적이면 작은 데이터로, 그러니까 작은 전송량으로 이제 보내고 싶은데, 그게 이제 데이터 압축인데, 그게 한없이 압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한계 지점이 바로 엔트로피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옵티멀 코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최적의 코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의 코드라는 얘기는 동일한 정보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전송하는 코드의 길이의 기대값이 가장 짧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압축할 수 있는 그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요 엔트로피하고 엔트로피 더하기 1 사이 있게끔 우리가 코드를 잘 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최소한. 그러면 코드의 길이의 기대값을 최소화하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코드의 예제가 뭐가 있냐? 그게 이제 방금 전에 본 거예요. 요거는 이제 1, 2, 3, 4를 이제 보낼 때 이런 방식으로 코드로 보내고 나면 코드의 길이의 기대값이 4분의 7이었는데 요 확률 분포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8분의 1에 대해서 앞에서 그 엔트로피를 계산한 게 이제 4분의 7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정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코드의 길이의 기대값은 절대 엔트로피보다 더 낮아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본 그 단순한 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 엔트로피에 비해서 이 코드의 길이의 기대값이 2니까 이제 더 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효율적이지가 않은 게 1의 등장 빈도가 50%고 뭐 3, 4는 등장 빈도가 12.5%인데 지금 코드의 길이가 지금 동일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자주 등장하는 거는 하나로 12.5% 등장하는 거는 더 길게 이제 해서 보내는 그 데이터의 양을 이제 압축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의 정리가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제 요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드를 이렇게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코드의 기대값이 이제 기대값이 이제 4분의 7인데 혹시 이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짜는 방법은 없냐? 라는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의 정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효율적으로 짠다는 얘기는 코드의 길이의 기대값이 더 작아진다는 얘기인데 절대 엔트로피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다라는 게 그게 채널의 정리거든요. 마지막 엔트로피의 의미를 볼게요. 이 엔트로피 앞에는 렐러티브라는 단어가 이제 생략이 돼 있어요. 렐러티브 엔트로피는 요 두 확률 분포 사이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해요. 다시 말해서 확률 분포 두 개가 주어졌는데 두 확률 분포 사이에 렐러티브 엔트로피 값이 작으면 두 확률 분포가 비슷하다는 얘기고 두 확률 분포 사이에 렐러티브 엔트로피 값이 크면 두 확률 분포는 매우 상이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렐러티브 엔트로피가 머신러닝에서 아주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렐러티브 엔트로피의 정의예요. 확률 분포가 이제 두 개가 필요하죠. P와 Q. 근데 이 렐러티브 엔트로피는 유난히 이름이 많아요. 이렇게 쿨백 라이블러 디스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줄여서 이걸 이제 KL이라고 해서 이제 KL 디스턴스, KL 다이버전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거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만족해야 될 성질이 있는데 우리가 거리를 재는데 이제 거리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확률 분포 PQ가 주어졌을 때 렐러티브 엔트로피 값을 구하면 이건 무조건 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등식이 성립할 필요 충분 조건은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0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두 확률 분포가 이제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리를 두 점에서 거리를 재는데 거리가 0이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두 점이 사실은 동일해야 되죠.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확률 분포 사이에 렐러티브 엔트로피라는 거리로 거리를 쟀더니 0이더라 이러면 두 확률 분포가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사실 이제 거리라는 개념은 수학에서 이제 정확한 정의가 있어요. x가 이제 집합이라고 할 때 거리는 이변수 함수여야 되겠죠. 거리를 재려면 점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변수 함수고 거리는 이제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0 이상이어야 되고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쟀더니 0이더라 라는 얘기는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두 점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렐러티브 엔트로피는 이걸 만족을 하죠. 항상 0 이상이고
두 확률 분포 사이에 렐러티브 엔트로피 값을 쟀더니 0이더라 라는 얘기는 필요총 무조건이 두 확률 분포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도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이제 X라는 지점하고 Y라는 지점이 있는데, 이 측량 기구를 가지고 이제 X에서 이제 Y까지 거리를 재요. 그리고 이 측량 기구를 이제 Y 지점까지 옮겨가지고 다시 X까지 거리를 쟀어요. 근데 거리가 달랐어요? 그거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거리라 함은 X에서 Y까지를 재나 Y에서 X까지 재나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점이 3개가 주어졌는데 X, Y, Z. 요 부등식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라고 불러요. 이걸 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라고 부르냐면, 점이 X, Y, Z 이렇게 있으면 X부터 Y까지 거리는 요 변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Y서부터 Z까지의 거리는 요 변의 길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오른쪽 항이 얘기하는 거는 두 변의 길이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삼각형에서 그게 이제 그 초등학교 기하 시간에 이제 배운 거잖아요.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두 변의 길이의 합은 항상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렐러티브 엔트로피는 요 2번하고 3번을 이제 만족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포메이션 시어리에서는 이 렐러티브 엔트로피를 두 확률 분포가 얼마나 가깝냐 뭐냐를 재는 거리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2번하고 3번을 만족을 안 함에도. 그러면 거리에 얘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평면상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리고 3천 공간에서 점과 점의 거리 공식을 배웠는데, 그거는 당연히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n차원 공간을 이제 생각을 했죠. 일반적인 n차원은 이제 기하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거리를 정의를 하기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평면 또는 3차원 공간상에서 했던 이 거리 공식, 그러니까 빼서 제곱해서 다 더해서 루트를 씌워라 라는 거. 요걸 그냥 더하는 텀을 2개나 3개가 아니라 더 일반적인 n개로 이제 확장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걸 1, 2, 3번을 다 만족을 해요. 사실 이 3번을 만족한다는 건 이제 증명이 쉽지는 않은데, 그리고 평균 제곱 오차는 이제 나중에 미분의 편의를 위해서 이 루트를 없애주고 앞에 2분의 1을 곱해줬죠. 근데 그거는 이제 비본질적인 거고, 사실 본질적인 건 이제 요거죠. 요거는 이제 실제 거리가 되고, 렐러티브 엔트로피는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리가 되지는 않지만, 인포메이션 시어리에서는 두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리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 거리라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그 내용이 깊어요. 저는 이제 그 학부를 수학과를 나왔는데, 저는 이제 3학년 수학 전공 시간에 과목 중에 뭐가 있었냐면 거리 공간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거리 공간론에서는 뭐만 하냐면 요 함수만 해요. 요 함수만 한 학기 내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거리라는 함수가 이 내용도 깊고 응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 엔트로피,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측정을 하는 거였죠.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압축을 할 때 한없이 압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펀더멘탈한 한계가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엔트로피였어요. 또 뮤추얼 인포메이션, 이제 그 엔트로피 불확실성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라는 거 가지고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상호 정보량을 이제 정의를 했죠.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얼마만큼 줄어드냐라는 거는 한 확률 변수가 다른 확률 변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 때문에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렐러티브 엔트로피를 방금 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두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 뭐냐를 생각하는 거였는데, 이 세 가지가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일반화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엔트로피를 일반화하는데, 원래 뮤추얼 인포메이션에는 이제 확률 변수를 이제 2개를 넣어야 되죠. X하고 Y. 근데 Y를 X라고 잡을까요? 그러니까 동일한 확률 변수를 이렇게 넣으면, 인포메이션 공식,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이제 공식을 생각을 해보면, X의 엔트로피 빼기 X를 알았을 경우에 X의 엔트로피죠. 근데 우리의 철학에 의하면 X를 알았을 경우에 X의 엔트로피는 X를 알았을 경우에 X의 불확실성이죠. 근데 X를 알았을 경우에 X의 불확실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도 이제 포뮬러를 일일이 다 써서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의 철학에 의하면 X를 알았을 경우 X의 엔트로피는 0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두 개는 동일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확률 변수를 동일하게 잡았을 경우는 엔트로피가 나오기 때문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엔트로피를 이제 일반화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셀프 인포메이션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렐러티브 엔트로피는 다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이제 일반화하는데, 이 렐러티브 엔트로피에다가 이 확률 분포를 요거랑 요거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요 렐러티브 엔트로피 이 정의에서 여기다가 px, y를 넣은 거고, 여기다가 px 곱하기 py를 넣은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앞에 이제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정의를, 오리지널 정의를 보시면 그게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요 두 확률 분포, 요거랑 요거 두 확률 분포 사이에 얼마나 가깝냐 뭐냐를 재는 렐러티브 엔트로피 값을 구하면 그게 정확하게 뮤추얼 인포메이션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요 포뮬러에서 사실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게 가깝다. 다시 사실은 이제 두 개가 만약에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두 개가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이게 바로 그 독립의 정의거든요. 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값이 0일 필요 충분 조건이 이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인 거죠. 그게 여기서 이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0이라는 얘기는 두 확률 분포가 동일하다는 얘기고, 그게 곧 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얘기가 이제 독립이라는 얘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독립, 종속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종속을 계량화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시 말해서 이제 종속이면 얼마만큼 종속이냐, 뭐 1만큼 종속이냐, 10만큼 종속이냐, 100만큼 종속이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그게 종속의 정도가 이제 더 심한 거죠. 같으면 독립이고, 그러면 다른데 그냥 살짝 다를 수도 있고 많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하면 그게 이제 종속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종속의 이 심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확률 변수 x가 다른 확률 변수 y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이제 일반적인 정의는 이렇게 나와요. 역시 이제 확률 변수가 이제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요. 그러면 이 렐러티브 엔트로피와 크로스 엔트로피와 엔트로피 사이에는 이제 이런 그 관계가 있는데, 여기 이제 렐러티브 엔트로피의 정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로그 안에 지금 나눗셈이 있으니까 그 로그 안에 나눗셈은 이제 그 뺄셈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요 분모에 있는 요 q가 이렇게 그 시그마 px 로그 qx하고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분자에 있으니까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요게 뭐냐면 요게 요 크로스 엔트로피의 정의였고, 요거는 엔트로피의 정의였죠. 그래서 요 렐러티브 엔트로피는 크로스 엔트로피 빼기 엔트로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 P를 머신러닝에서 이제 고정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고정을 시키고 이제 Q를 이제 모델의 그 파라메타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거라서 이제 학습을 하면 이제 Q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수가 되고 요게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이 P가 보통 이제 정답이 되고, Q는 이제 요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하는 확률이어가지고, 이 뉴럴 네트워크가 성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 Q를 계속 이제 P로 근사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P는 이제 그 라벨이기 때문에, 이제 상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줄인다는 얘기는 요걸 줄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 입장에서는 렐러티브 엔트로피나 사실 크로스 엔트로피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상수 차이밖에 안 나고, 결국에 목적은 학습을 해가지고 이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하는 Q하고 그리고 라벨 P의 거리를 이제 가깝게 만드는 건데, 요걸 줄인다는 얘기나 요걸 줄인다는 얘기나 이제 마찬가지 얘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드디어 이제 본론인데, 요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제 그 라벨이죠. 그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에미스 데이터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손글씨에 대한 라벨이 있을 거 아니야. 쓴 사람이 나는 이제 K라는 뜻으로 썼다. 이러면 이걸 이제 확률 분포로 바꾸는 게 이제 원화 인코딩이죠. 원화 인코딩으로 해서 이렇게 확률 분포로 만들어졌어요. K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고, 뉴럴 네트워크에다 이제 이미지를 넣었더니 이렇게 확률 분포로 이제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요 확률 분포가 요 확률 분포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아직 학습이 잘 안 된 뉴럴 네트워크는 요 확률 분포가 요 확률 분포하고 아직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면 이 렐러티브 엔트로피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렐러티브 엔트로피는 방금 전에 본 포뮬러에 의하면 요 크로스 엔트로피 빼기 엔트로피였어요. 근데 이 엔트로피 요 P가 지금 우리가 특별히 요걸로 잡을 거예요. P를 요 원합 벡터로 잡고 Q를 요 뉴럴 네트워크 예측한 확률 분포로 잡을 거예요.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 P의 엔트로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라벨 K의 원합 벡터 요 확률 분포의 엔트로피 값은 0이 나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뭐냐면 불확실성이 없잖아요. K번째만 100%고 나머지는 다 0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손으로 다 써봐서 알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철학에 의하면 이건 0이 나와야 돼요. 실제 뭐 계산도 간단한데 왜 그 정의에서 보면 이제 x 로그 x인데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0 곱하기 로그 0 그거는 이제 우리가 0이라고 약속을 했고 1을 집어넣으면 1 곱하기 로그 1 그거는 그냥 0이죠. 로그 1은 0이니까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0이 나와요. 그래서 요 식에서 이제 사실은 여기 날라가요. 여기 날라가고 이제 두 개가 이제 동일하게 나오죠. 이게 P가 이제 원합 벡터인 경우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집어넣으면 이 크로스 엔트로피에다 집어넣으면 지금 요 P가 이제 원합 벡터니까 K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여기서 이제 K번째만 살아남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게 1이어서 1은 곱하면 안 하고 로그 Q 그럼 여기 이제 YK가 살아남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YK가 나와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공부한 교차 엔트로피 에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그냥 단순하게 교차 엔트로피의 정의를 했는데 그리고 뭐 그 의미를 이제 마이너스 로그 X를 그래프를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 배후에는 이렇게 아주 수학적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깊은 수학적인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시킨다는 얘기는 요걸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줄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손실함수 값을 줄이겠다는 얘기고 그거는 이 정답 P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확률 Q 이 Q를 이제 이 P로 계속 이렇게 가깝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뭐 이 렐러티브 엔트로피나 크로스 엔트로피나 뭐 사실 이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요 경우 이제 원합 벡터인 경우 실제로 동일하죠. 왜냐면 요 P의 요 원합 벡터의 엔트로피 값이 0이 돼서 이제 요게 날아가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한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엔트로피라는 거는 불확실성을 계량화하는 거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정보의 양을 이제 또 계량화할 수가 있는데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이 엔트로피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근데 그 줄어드는 양이 바로 한 확률 변수가 다른 확률 변수에 가지고 있는 정보 양이라는 거고 엔트로피는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 정보를 한없이 압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한계가 있는데 그 펀더멘탈한 한계가 바로 이 엔트로피라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불확실성을 계량화하는 거, 또 이 정보를 압축할 때 그 펀더멘탈한 한계. 그리고 요 앞에는 이제 렐러티브가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또는 이제 크로스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둘은 이제 머신러닝 입장에서는 뭐 별 차이 없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렐러티브 엔트로피는 이 두 확률 분포가 이제 얼마나 가깝냐 뭐냐를 이제 계량화하는 이제 거리 개념입니다. 수학적에서 얘기하는 그 거리하고는 이제 안 맞는데 그래도 이걸 이제 거리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렐러티브 엔트로피 또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는 머신러닝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